자, 여러분 보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부과되느냐? 주택과 토지입니다. 여러분, 주택과 토지. 근데 그 주택이요, 고급주택은 포함해야 제외예요. 고급택 포함해야 제외예요. 순서를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고급택은 포함합니다.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은 일반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급택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뭐가 제외되느냐? 별장.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정의는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토지 정의는. 그래서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근데 그 과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했는데, 그럴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상가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죠?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이런 거. 자, 공장용지 같은 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에 의해서 도입한 종부세입니다. 그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농지, 목장,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4% 과세했는데 높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또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결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재산세랑 비교해 봤을 때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악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선박과 항공기 이런 것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별장 제외된다는 거, 분리대상 토지 제외된다는 거 금방 말씀드렸고, 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그래서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어떤 거냐?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거.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지 과다보유 욕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그러니까 계속 9.13 작년 2018년도 9.13 대책이 뭐냐면 대개 그 포인트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거, 요게 이제 없애버리거나 축소한 거, 요게 이제 그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대상이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원칙적으로는 여기 요 예외 빼놓고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또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죠?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있죠? 또 우리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같으면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집 한 채든 여러 채든 개인별로 합산했을 때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6억까지는 아니고 6억 초과해야 되고,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는 공시 합한 금액이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나대지 잡종지라 단위가 작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80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원을 공제합니다. 6억까지는 납세 못 하는 주택분, 6억 초과하는 자 납세의무자니까 공시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택분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름 틀려요.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예요? 90% 곱한 금액입니다. 자, 2019년도는 85%인데 2020년 90%가 되죠. 9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인데 공동소유는 안 돼요. 공동소유는 금방 얘기하는 일반적인 과세표준 주택분 적용하는 거고,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 6억을 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9억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예요? 9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의 비율 90%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80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90%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과표 결정됐으면 이제 세율인데, 산출세 구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다 곱하기 세율인데, 종부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아직 세율은 안 외웠어요, 이번 순환은.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울 건데, 다만 요거는 아셔야 돼요. 종부세가 이제 2019년도부터는 종부세 세율이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 뭐 외우실 필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2주택 이하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 이하면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 0.5%부터 최저 0.5%부터 2.7%까지 6단계로 과표간 6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든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 0.6에서 3.2%까지 6단계 초과누수율이 정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2주택 이하다 빵5 27 6단계 초과누수율,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빵 6 32 6단계 초과누수율 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는데, 오늘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주택 수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한다? 달라진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토지분은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아셔야 돼요. 30회 시험에도 나왔지만 지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강남에 주택 하나 갖고 있었는데 실거주목적으로 딱 1세대 1주택이에요.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는데, 그런데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이런 사람은 과다보유하고도 관계없죠? 투기억제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됐습니다. 가격이.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확히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인데 몇 세 이상에 대한 만 몇 세?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 자 70세 이상이면 30% 연령별로. 내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벌써 다 외워버렸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30%까지 1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또 보유기한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인데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3년 아니라는 거 주의하면서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 공제해 줍니다.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자, 그러면 70세 이상일 때 연령별 공제 30%, 자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한별 공제 50%인데 합치면 80%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중복 공제를 허용한다? 70% 범위 내에서. 그래서 특이하다고 제가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30회 시험 지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거 1세대 1주택자만 해준다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분이라든가 1세대 2주택자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종부세 우리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이다. 개인인 거주자일 때는 종부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예요, 주소지 관할세무서예요. 주소지. 국세는 하여튼 집값 가운데서 분류를 하고 어디다? 주소지라는 걸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관할세무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부과 고지하게 되는데, 그럴 때 종부세 납기는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언제입니까?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에요.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 그죠?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할 때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기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2번 26, 27일 때 시험 나왔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요,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세무자가 이런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종부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역시 신고 납부도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내가 이제 고지서 유통해 버렸으니까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종부세요. 여러분, 종부세 또 봅니다. 물론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은 할 때 종부세 산출세액을 구할 때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뭘 뺀다? 재산세액은 공제합니다. 어떤간에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요. 물납 허용됩니까?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부세는 아무리 끝이 넘어가면 안 되고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할 납부는 되죠? 납부할세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재산세도 이제 2020년 개정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분할 납부 기준금액 똑같습니다.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종부세는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내 종부세 재산세 분할 납부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분할 납부 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12월 15일 납부 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년도 언제까지? 6월 15일까지 종부세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딱 정해져 있고요. 이런 것들. 우리 재산세 부가세목은 재진이 이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열었어요? 종농이.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이 20% 부과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보시면요.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그죠? 개인 단위로 개인주의 과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식이 있는데 종합과세 방식, 또 거기서 파생된 분리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이 있어요. 그럴 때 종합과세 방식은 우리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1년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종합과세 방식인데 일정한 뭐 금융소득이라든가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특히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것들은 자 따로 어떻게 합니까? 분리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여러분이 2019년에 발생한 이제 귀속소득은 예전엔 비과세였지만 2019년에 발생한 귀속소득은 여러분들을 요거 소득세, 종합소득세 요거 세율을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해서 세무서에 내면은 그러면 2천만 원의 주택 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한다. 자, 이런 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인데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합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분류과세 방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죠? 그럴 때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러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럼 거주자죠?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 그러면 항상 누굴 떠올려? 가수 싸이나 BTS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주자는 과세 소득의 범위가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근데 과세 범위가 그래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뭐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합니다.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거주할 때는 어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없을 때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라고 합니다. 팝가수 마돈나 소개해드렸죠? 마돈나는 비거주입니다.
비이고자는 국내 원천소득, 우리나라 발생한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무가 있는 거지 국외 발생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비이고자는 그러면 납세지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유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이 없어? 그러면 잠실에서 공연했어? 그럼 거기 관할세무서.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 인세입니다. 합산과세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자별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또 현황부과니까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느냐? 자, 어떤 겁니까? 토지,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 포함해서 토지 건물, 당연히 부동산 대상인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그죠?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입니까? 대상이에요?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에요? 갑자기 헷갈린감? 여러분들 적어드렸어요, 제가. 안 했다고요? 양도의 개념 형태인데? 과세 대상은 했는데? 네? 485페이지 아니에요, 오늘? 483페이지 과세상부터 할 차례고? 왜 내가 여기다가 적어놨지? 저기 어디죠? 485페이지다가 적어놨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우리 과세 대상입니다. 잠깐 그러면 여기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83페이지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입니다. 보시면 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아래 열거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과세 대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은 시험에 26회 때 나오고 27회 때 안 나오고 28회 때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나오고 29회 안 나올 가능성 낮다 그래서 안 나왔고 30회 시험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0회는 출제한 사람이 특이하게 참 출제해서 문제. 그래서 30회가 그러다 보니까 안 나왔는데 31회 시험은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과세 대상 여기다가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2020년 개정세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대상 종류에서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요. 당연히 대상입니다. 그죠? 자, 제가 읽어볼게 내용을 줄은 안 그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토지 대상이다. 이거만 아시면 되는 거고.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해야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사 안 짓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해야 하고,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지목에 의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건물, 당연히 양도세 대상인데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여기 비추입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요,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양도세에서는 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건축물은 여러분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 배수도가 시설 같은 그런 시설물도,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냐면 보세요. 건물은 대상이 돼요. 건물 당연히. 근데 건물과 독립한 이런 시설물은 보세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건물이 이전할 때 함께 수반해서 이전되어지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돼요. 근데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은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건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건물입니다. 근데 다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되고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이거 형광펜으로 줄긋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거지. 그죠? 아니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자 주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뭐 양도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영업용 건물 양도로, 상가 양도로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실질과세원칙상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과세합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하지. 이런 것까지 형광펜으로 줄그면 안 돼. 이런 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자, 그다음에 다만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 판단하고요. 당연합니다. 넘어갑니다. 484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땡땡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박스에 보니까 기억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 지상권과 여기 보세요. 지상권이 뭔지는 뭐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 타인의 토지 지상 위의 권리죠. 지상권, 또 전세권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럴 때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세 대상이 돼요. 등기와 무관하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을 민법에서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용익물권 그럼 민법에 배우잖아요. 용익물권이 뭐냐? 사용, 수, 이익에 대한 물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럴 때 용익물권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권이요. 그럴 때 이 지역권은요.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고 등기와 무관하게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얘네들은 물권인데 민법에 배우죠. 얘네들은 채권이에요. 얘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있잖아요.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되는 거지. 자,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얘네들 요건 꼭 여러분들이 시험에 또 다 나왔던 것들이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교재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박사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요 대상이 되는 것 니은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냐? 가로 안에 보니까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어떤 거냐? 요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얘네들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 다 지금 밑줄입니다. 1번 쫙 밑줄이고 그 얘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그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확히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까지 2번입니다. 또 밑줄입니다.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밑줄이에요. 토지상환채권. 자,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자 여기 밑줄이요. 주택상환사채 밑줄입니다.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사채 이것도 역시 나중에 주택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런 채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는데요. 또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줍니다.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안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즉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근데 토지 상환 채권 또는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것들은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이것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라는 것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도 체크입니다. 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있죠? 이것도 체크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시동생 명의로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에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것을 애들 아빠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물어봤는데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 즉 잔금 치르기 전,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자, 명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금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 치르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참고적으로 어떻게 부과되냐고요? 보세요. 취득 가격은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취득 가격으로 하고 양도 가격은 여기다가 이 사람이 프리미엄 얹어서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드물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그때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프리미엄 받고 전세권을, 지상권을 넘겨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미엄이라는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민법 좀 배우신 분들은 저한테 자꾸 이런 거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함으로 자 취득하고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고, 그런데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가지를 소개해드렸고,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지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몽땅, 싸그리 다가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 타, 자, 산, 네 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기억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한다는 영업권 대상인데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말이 이제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뀔 예정인데, 굳이 여러분은 고치지 마세요. 뭐 그냥 안 고쳐도 돼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딱 어차피 고쳐서 나오니까 개정된 걸 반영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런 식으로 바뀔 예정의 표현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표현이 바뀔 예정인데, 어떻게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어떤 건지도 밑줄입니다. 쭉 사업용 땡땡 해놓고 사업용 고정자산 가로도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이 여기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영업권이 대상인데,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이제 사용하는 재산으로 바뀔 예정이죠.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즉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함께 이걸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이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최근에 나온 것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까? 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냐고요? 아까 금방 배운 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입니다. 근데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런 것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 즉 사업 고정자산 이런 것과 분리되어, 즉 영업권만 단독 양도한다. 영업권만 단독 양도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즉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이런 거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업권 예를요, 어떤 거로 옛날에는 제가 들었었냐면,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 영업권 예를 들 때 KFC로 예를 들었었어요. 왜 KFC로 예를 들었냐고요? 저는 KFC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K 그러면 코리아지 뭐, 코리아. 그래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딱 이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염 난 하얀 그 할아버지가 그 앞에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다국적 기업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로 안 들고 이제 저 토종, 우리 이제 토종 한국 기업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그 기업이 무슨 갑질한다는 둥 또 방송에서 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 보세요. 하여튼 진짜 코리아, 진짜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노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노원 지역에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냥 영업권만 양도하면 그거 뭐냐면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그 영업권과 함께 이 매장 건물이나 이런 것과 함께 또는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그 프랜차이즈 그 영업권 노원 지역에 영업할 수 있는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영업권을 양도했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그런 것과 분리돼서 그냥 영업권만 양도했다. 그럼 뭐고?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이것도 계속 몇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줄 그 중간에 영업권 다음에 가로가 나오죠? 네, 요 가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다만 이어지는 얘기 나오죠. 다만 밑줄입니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이런 것과 반드시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요. 그 옆에다가 예를 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 옆에다가 예를 하나 적어 놓는데 뭘 적어 놓냐? 자,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대표적인 예는 뭐냐? 골프 회원권 등 해서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안 된다 된다 답이 엇갈렸는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있죠?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시설 기준이나 면적 기준이나 가액 기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상이 돼요.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동네에는 헬스클럽 회원권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것을 누가 사가지고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하러 사요 그거. 자, 그거 가격이 오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언제 그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은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점점 거기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초특급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은 거래가 되지만 그런 거는 그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또 말만 잘하면 주인한테 가서 말만 잘하면 깎아주잖아요. 당연히 더 비싸게 살 리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더 싸게 사지. 싸게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럼 어떤 수강생분은 그러면요 더 싸게 팔면 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물론 그 항상 그렇게 돼 있죠. 양도 금지 뭐 돼 있어요. 좋아요. 양도 금지라고 했지만 어떻든 간에 뭐 했다고 쳐요. 그러면 100만 원에 산 걸 80만 원에 팔으면 양도 차손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양도세 안 내겠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된다.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나오면 뭘 떠올려요? 골프 회원권. 이거 딱 떠올립니다.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 줄 가로로도 시험에 최근에 28회 때 나왔었는데 보세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여기 밑줄입니다. 가로에 있는 내용은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밑줄 짜기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있잖아요.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예요.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 친구가 있다는 건데 뻥으로 있다고 치고요. 자, 저한테 오더니
자,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네가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다. 내가 대신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이 주식은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잖아요. 이런 주식은 팔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그래서 28회 때 시험에 나왔고 지문에요.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특정한 법인 주식이 또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돼요. 요건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485페이지 리을번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또 주식이에요. 특정한 법인 주식이 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낮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건 알려드리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일정한 어떤 주식은 기타 자산으로서 특정한 법인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제목으로 그냥 두 가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대상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금방 봤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특정 법인 주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그래서 기업번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요 원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A번 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 주식의 비율 시가총을 고려해서 여기 비추입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비추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B번이요. AND가 아니라 또는인데요. B번. 자, 밑줄입니다.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즉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을 장외 거래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대상입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A와 B가 AND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은 양도세 안 내요. 왜 안 내냐고요? 여러분들 상장 법인 주식 거래할 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잖아요. 대주주도 아니죠, 여러분들. 또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죠. 그러니까 양도세 안 내고 여러분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그래서 자,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니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니은번 밑줄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즉 비상장 법인 주식은요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비상장 주식은 여러분들이 살 때도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서 취득세 부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야 되고 취득세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또 팔 때도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잘못 투자하면 나중에 세금 내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상장 주식은 주의해야 됩니다.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파생상품이요. 일정한 금융상품 있죠? 파생상품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중개하는 거지 이 금융상품 이런 복잡한 이런 거는 전혀 여러분들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생상품은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거기 동그라미 6번 아래 공란에다가 자 2020년도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양도세 대상에 2020년도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 자 동그라미 7번에 놓고요. 이축권 하나 써놓습니다. 이축권 건물 옮겨지는 이거 이동할 때 이에요. 축은 건축할 때 축이에요. 이축권 건물 옮겨짓는. 그래서 수용당한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수용을 당해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기본서 나오면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 기본서 나오면 제가 기본서에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어도 설명돼 있고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든 간에 이축권이 이제 2020년도부터 양도세 대상에 추가가 된다는 거. 이축권. 물론 주식에서도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이축권 추가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2020년도에 과세 대상에서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축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축권도 대상에 추가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양도세 대상 다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기타 자산, 주식 출자 지분, 파생상품, 그리고 이축권 이런 것들이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세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기타 자산에서 영업권과 회원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가 03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이것도 역시 별표 3개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